대인관계 접촉입니다. 대인관계 접촉은 뭐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나의 존재는 오로지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벗어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대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대인 관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결국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다. 생존. 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쭉 통계를 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 관계가 약하거나 차단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서 사업을 해서 뭔가 성공을 이룰 수 있겠지만 관계가 전혀 없다면 그래서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들은 수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해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고 우정으로 또 뭐 서로 라포를 형성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 있죠. 그 관계가 때로는 나에게 부정적 자극을 주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왜 사람들이 우울증을 걸렸는데도 더 이상 악화 안 되고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인 상태를 계속 복원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까지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삶의 기쁨과 삶의 슬픔과 행복과 즐거움과 우울함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스스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지는 걸까요? 대인관계 접촉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이 대인관계라는 건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와 사귀어서 설레임을 갖는 것. 그거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대인관계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났다. 그것도 결국은 대인관계 접촉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전부 다 대인관계 접촉에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접촉 능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접촉을 잘 못한다. 대인관계 접촉이 차단됐다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이 절망적이고 그 사람의 삶이 우울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가장 접촉 중에 이 접촉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행동들은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고 주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심리적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계를 좁혀나가는데 이 환자들조차도 무엇을 받기를 원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수용받고 공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대인관계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 접촉에서 자, 첫 번째, 사람은 모두가 뭐? 다르다. 우리는 대인관계 접촉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이런 문제들. 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나와 네가 다르다는 인식, 의식. 나와 네가 다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건 뭘까요? 다른 사람과 내가 뭐 돼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립이 됐다. 내가 다른 사람과 융합되어 있다. 고립도 문제지만 융합도 문제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고립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가 아니에요. 나를 가둬놓는 구속시키는 경계죠. 융합은 뭔가요? 나를 지켜야 될 건강한 경계가 없는 게 융합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고통을 느끼고 힘들고 우울하다면 그건 내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립이었던 융합이었던 그건 둘 다 문제가 되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 간에 뭐가 명확해야 될까요?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융합이 일어나 있는 관계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그 융합이 되어 있을까요? 가족은 대부분 융합되어 있죠. 또 아주 친한 친구도 융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들도 융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융합이 건강하게 더 지속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융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분리가 있어야 된다. 융합에서 분리되고 경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융합이 되면 너하고 내하고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같아야 된다는 오류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내하고 다른 상대를 뭐 하게 되냐면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융합의 함정이에요. 그럼 융합은 건강하지 못한 경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 네가 다르다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 틀리다라는 것은 내가 맞고 당신은 잘못됐다는 전제이고 다르다는 것은 나와 상대의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무시하고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이래야 된다고 들어간다면 그때 생기는 게 갈등과 싸움이고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대인관계 접촉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움직임 혹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 자, 이 접촉은 두 가지 기관에 작용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감각기관, 또 하나는 운동기관. 그러면 감각기관은 계속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들어오는 자극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변화. 움직임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움직임에 대한 그러한 내가 알아차림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 활성화되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감각기관이 활성화되었는데 내가 알아차림만 가졌다고 그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접촉이. 그럼 접촉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감각기관이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부분을 받았다면 다음에 운동기관이 그러한 행동을 일어나는 걸 우리는 운동기관이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을 위해서는 움직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감각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가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내가 적절한 뭘 해야 되나요? 행동, 반응이 나와야 된다. 액션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과 완벽한 접촉이 되고 그 접촉을 통해서 게스탈트를 완성할 수 있다. 결국 내가 알아차림,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도
한정되어 있고 고립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그 순간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개방이라고 하죠. 개방. 내가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들어? 라고 합니다. 내가 꼭 그걸 말로 해야 당신이 아느냐고 라는 말. 무슨 말이죠? 자신이 말 안 했으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뭐 당연히 당신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내가 이 음식을 안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왜 이 음식을 차려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 음식을 안 좋아하는 걸 말로 표현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활한 접촉을 위해서는 내 안에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해야만이 상대방이 알 수 있다. 결국 자기의 마음을 노출을 하라 이 말이죠. 나를 노출한다는 것은 나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오픈시킨 거예요. 개방시킨 거예요. 내 내면을 개방시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과의 접촉을, 상대방을 나에게 오라고 접촉으로 초대한 거예요. 나를 개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뭐 했다? 접촉으로 초대한 것이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접촉을 위해 초대할 때 그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초대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전혀 관심도 없는 부분을 계속 초대한다면 상대방은 지루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관심 없는 이야기를 3시간, 4시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초대가 안 되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의나 코칭이나 상담이나 모든 건 대인관계 접촉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교수는 강의를 하는데 그 교수 수업을 들으면 와 맞네 라고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교수가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는데 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개방했으니까 당신을 여기에 초대한다.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상담 중에 자기 노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노출 기법은 이거죠. 나도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어. 너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라고 한다면 내 주관적인 내 경험을 노출한 것이죠. 그럼 나를 개방한 이후에 내가 왜 이걸 개방했을까요?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나포로 형성하기 위한 접촉을 위한 초대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대부분 내 자신을 노출해서 상대방을 초대하면 상대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나와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노출은 주관적 자기 노출이 있는가 하면 또 공감적 자기 노출도 있죠. 공감적 자기 노출은 맞아. 나 같아서도 그 상황에서 화가 났을 거야. 나 같아서도 화가 났을 거야. 상대방이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를 개방한 후에 내가 너에게 공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들어와 라고 하고 있습니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대인관계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접촉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지만 만약에 이걸 코칭이나 상담을 할 때 이런 건 어떻게 써야 될까? 상대방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의 그 감정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 표현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좀 더 회복하기도 하지만 그 상담사나 코칭사와 더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상태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만드는 겁니다.